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 저도 지금 최근에 부인권 소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유례가 없습니다. 제가 관제인 17년째인데 예전에는 한동안은 좀 없었습니다. 대부분 하해계약을 체결하고 쉽게 됐는데 요즘은 음, 뭐 버티는 사람도 많고 너무 명백한데도 터무니없는 경우도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인이 칼날을 부인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시간 날 때 오늘은 최근에 이제 일단 이론을 공부하고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독일은 어떻고 대략적인 것만 보고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 논문은 지금 강제 집행에 대한 집행행위에 관한 거니까 집행행위도 이제 많이 매개가 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권은 뭐 어떤 논문이 나오든 교과서가 나오든 가장 먼저 공부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판례를 겁니다. 판례를 해요. 한번 다시 공부해요. 복습해야죠. 원칙,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회생법상의 부인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행위 없이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 하나요 부인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이제 관제인은 이건 채무자의 행위가 아닌데도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입증을 해야 되고 상대방은 부인이 정의 상대방은 여기서는 채무자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건 제3자의 행위만 개입된 거로서 부인의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통모 가공이 없다라는 사정을 입증을 하면 관제인이 부인권을 깰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서로 이제 동전이 양면이죠. 공격하는 측과 방어하는 측이 똑같은 판례를 거기서 어떤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논리 연장선상에서 여러분 이제 소송 자체는 입증이죠, 입증. 뭐 판례를 많이 한다. 그렇죠? 물론 이제 입증이 되는 게 이기면은 입증을 잘하면 이기는 거고 입증을 잘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패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많으면 많은 변호사는 입증의 중요성을 알죠. 그래서 소송의 어떤 승패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을 하죠. 당사자가 듣고 싶은 얘기만 이건 뭐 맞습니다. 이건 옳습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죠. 법정이라는 거는 냉엄한 정글이죠. 그렇죠? 가서 싸우는 판사는 심판입니다. 우리에 가두고 그렇죠? 로마의 검투사처럼 피 튀게 싸우고 심판은 바라다 보고 있죠. 이러한 논리 연장에서 상계 그 자체는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상계적상을 야기한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보아 그 행위가 부인되면 결과로 상계가 효력을 잃게 되고 예약 완결권 행사에 대한 위기 부인 사안에서는 채권자 채무자의 통모 예약 완결권 행사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지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판례 이론이죠. 73.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집행행위, 채무자 행위 요건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04조에서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는 그렇죠? 채무자의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 이 말이 안 되죠. 집행행위라는 게 채무자의 행위가 있을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채권자하고 짜고서 통모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하는 집행행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집행행위한 것인 때는 집행법원 등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절차상 결정에 의한 경우를 당연히 예정하고 있다 할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채무자 행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또한 같은 법 100조 제1항 각호에서 부인권 행사 대상인 행위 주체를 앞의 규정은 전부 채무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104조는 집행행위입니다. 집행행위 부인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근거로 집행행위를 법 100조 제1항 각호 391조 하산에서는 부인하면 반드시 그것을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 다 100조의 각 요건 요구
고의부인 사안. 집행행위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할 경우에도 집행행위 주체의 점을 제외하고는 10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집행행위를 법조 제1항 1호에 의한 부인할 때는 채무자의 주관적 요건을 필요로 하는 고의부인의 성질상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들의 해함을 알면서도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등 집행행위가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들의 해함을 알면서도 변제하고 해이성이죠. 각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요구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의 부인을 주장하는 관리인이나 파산관계인이 증명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이죠. 증명 책임. 파산관계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기부인 사안.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에 한 채무소명행위를 제2조에 의하여 부인할 때는 채무자의 사회이사를 필요하지 않는 위기부인의 성질상 지급정지 또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라는 시기적 제한과 수익자가 행위 당시 지급정지 등의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을 이러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집행기관이 집행절차상 결정에 의한 행위가 있으면 족하고 거기에 대해 채무자의 가공행위나 채무자의 행위와 같이 볼만한 특별한 사정까지는 요하지 않음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설치하면서 집행행위에 한 채무소멸행위에 채무자의 행위가 직접 개입할 여지가 없는 이상 채무자의 행위 또는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사정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된 행위가 가공되어 집행행위 유도 내지 초래했다는 사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채무자의 사회이사를 필요하지 않는 법 391조 2와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사적 집행으로서의 적용 범위 확장. 104조의 집행행위는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야 한다는 동일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의하는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부인이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함을 밝히면서 집행기관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권자가 직접 질물을 매각하거나 스스로 취득하여 피담보 채권의 유질이죠. 유질계약. 피담보 채권의 스스로 취득하여 피담보 채권에 충당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행위 경우를 유추하여 법 100조 1항 2호에 의한 부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편파행위는 고의부인으로 부여. 법 100조 1항 1호에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야 하는 것을 알고 낸 행위에는 본 거죠.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회사의 일반 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와 같이 다른 회생채권자들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와 같은 고의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회사가 회생채권자들 해야함을 알 것을 필요로 하는데 해이성이죠. 특히 편파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서 인정한 부인 대상 유형화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 안정과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한다는 인식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가해의사나 의혹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하에서는 후단 집행행위 부인의 법리 구성과 관련해 전당과 후당의 성격과 적용 범위를 명백하고자 한다. 이상 우리나라 부인권 및 취지에 대해서 대법원의 입장을 일단 봤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